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문순 도지사의 마지막 3선 임기를 함께할 도정특별보좌관단이 새로 꾸려졌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강원도가 사회적 경제 4개 전략을 설정한 데 이어 사회적 경제특보가 새로 신설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종곤 사회적 경제특보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곤입니다. 부장님, 먼저 민선 7기 이제 후반기 특보로 이쪽이 되셨는데 좀 임하는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동안 강원 도정을 위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열심히 뛰어주셨습니다. 후반기 특보로 인선된 만큼 앞서 닦아놓으신 업적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풀뿌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강원도 내 사회적 경제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번 이 특별보좌관단이 총 9분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곳일까요? 이번에 인선된 특보단을 보시게 되면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임무는 도지사님을 보좌하는 것이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이니만큼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고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도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청취하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게 큰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장님, 그러면 특보 임명되기 전에는 좀 어떤 업무들을 해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산하기관에서 좀 오랜 기간 근무를 했습니다. 네. 지역의 특화 산업을 발굴하고 지역 ICT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었고요. 그 속에서 저는 전략사업 팀장직을 맡으면서 정책 발굴 또 그 정책을 실현하는 실무단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었습니다. 또한 이제 강원도와 인연이 된 것은 올해 개최된 2022년 강원 ICT 융합 정책 포럼에서 제가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네. 업계 전문가들과 강원도의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고 제가 연구했던 분야의 정책들을 강원도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었고요. 이것이 이제 강원도와 인연이 돼서 제가 사회적 경제 특보로 임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3월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토이 미니 클러스터 협의체 회장직을 맡고 있고 또 우리 사회적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강원 드론 산업 협동조합 부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또 이번 특보단 인선에서 이제 과학기술 특보와 시민소통 특보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경제 특보가 신설이 됐는데 그럼 이 사회적 경제 특보가 신설된 배경은 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회적 경제 특보가 신설된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특보가 임명되자마자 보도자료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경제 부분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대면으로 인해 자영업이 힘들어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려는 도정의 계획이 사회적 경제 특보를 만든 첫 번째 배경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움직임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범위가 기본법으로 제정이 되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된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을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특보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원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회적 경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희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의 삶은 많이 윤택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윤택한 삶의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시장의 양극화, 환경 문제, 주거, 육아, 교육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네. 그다음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등의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생겨나게 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또 저희가 뭐 직접 취재도 많이 해봤는데 이 강원도 그럼 사회적 경제의 현 주소는 좀 어떤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그 강원도에서 통계 자료 나온 걸 제가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타 지역 인구 대비해서 가장 많은 사회적 기업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의 통계 자료를 보면 10만 명당 전국 평균 46.6개소가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는 반면에 네. 강원도는 88.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수로 보더라도 서울, 경기, 네. 전북에 이어서 강원도가 네 번째로 많은 사회적 기업 수를 보유하고 있죠. 인구수와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예,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동안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타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만큼 좋은 인프라를 갖추는데 강원도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2013년도 강원도에는 410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평균 23.8%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019년도에는 1368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수가 늘어났습니다. 네. 2013년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난 수치고요.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 총 매출액은 2018년 기준 3,292억 원으로 2014년 대비 272.3%가 성장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양적 성장을 그동안 잘 만들어 왔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인구 감소, 그다음 지방 소멸, 네. 사회적 경제 영역의 질적 성장 등의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점들이 앞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직도 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 사회적 경제 비전 그리고 정책 방향을 좀 설정을 했잖아요. 네. 좀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강원도는 사회적 경제로 함께 행복한 강원 생활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부터 시행 예정될 제2차 사회적 경제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종합 발전 계획은 활력, 웰리스, 생태, 평화 네. 4대 분야의 전략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이 활력 분야는 우리 도민 모두가 누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네. 창출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게 됩니다. 그리고 웰리스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문화 도시를 만들고 돌봄 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고, 생태는 품격 있는 생태 환경 유지와 공동체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화 분야는 남북으로 나눠진 강원도의 현실을 평화지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평화지대의 교류 인원을 늘려갈 방침들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공론화되는 자리가 곧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구체적으로 4개의 전략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정책들이 좀 추진될 계획인지 또 설명해 주실까요? 그 활력 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겠다고 했는데요. 우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과 융합을 통해서 2025년까지 일자리 1만 개를 신규로 창출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관광산업 중 사회적 경제 비중을 매출 기준으로 15%, 종사자 기준으로 20%까지 늘려간다는 세부 전략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웰리스 부분입니다. 도민 모두가 누리는 교육 문화, 여가, 스포츠, 복지 공간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교육 서비스의 30%,
사회적 돌봄의 30% 이상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생태 분야입니다. 품격 있는 생태 환경 유지와 공동체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특히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동체 재난 대응 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이고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산림형, 자원 순환형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평화 부분은 저희 이제 평화지대의 정주 여건 개선하고 평화지대의 교류 인원을 늘려갈 방침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갖고 공론화 우리 이 정책들이 공론화될 수 있는 자리에서 좀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11월 19일에 2020 강원도 사회적 경제 종합 포럼이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였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 지금 상황 자체가 코로나19 그리고 디지털 혁신 등으로 산업 전분화의 환경이 급속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과연 강원도, 특히 사회적 경제 영역은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갖고 토론을 하는 종합적인 포럼의 장이 되었고요. 네.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강원도의 제2차 사회적 경제 발전 계획의 정책 개발 요소를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죠. 네, 그러면 이번 포럼에서 좀 사회적 경제 특보로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사실 질적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포럼에 토론자로 나서서 이러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 이면에는 정보통신의 발달, 비대면 상황 속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해야 되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K-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네, 또 지금 강원도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도 대비해야 되고 뉴딜 등 좀 여러 가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구성된 이 특보단이 지난 특보단에 비해서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급격한 상황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인 특보단입니다. 역시나 이제 민선 7기 후반기 특보단이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선 7기 도정 마무리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그와 연계해서 지금 지역의 정치, 행정, 민간 등과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 특보단의 의무와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에 구성된 특보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징을 보니까 평균 연령이 47살, 되게 젊으신 편 같아요. 지금 보좌관님도 엄청 젊으신 것 같은데 좀 그런 젊은 분들로 구성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특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희가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네.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보라는 중책을 맡고 지역에 있는 분들, 그리고 도민들, 또 관련돼 있는 정치인분들, 이런 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네. 좀 많이 발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장점들을 좀 내세워서 좀 여러 가지 활약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부장님 궁금한 게 이제 사회적 경제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좀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이유 어떤 게 있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처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를 접하게 된 계기는 제 주위에 대학생 후배들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이 후배들이 지역의 사회 문제를 대학생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해 보고자 이렇게 단체를 하나 만들겠다고 찾아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과는 사회적 경험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멘토를 해보겠다 해서 이제 그 젊은 친구들과 아주 진중한 사회적 문제들을
끄집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끄집어내다 보니까 뭔가 법인격이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멘토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이렇게 돼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뛰어들게 된 거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드론 산업이 이제 정부에서 조금 전략 사업으로 끌어가보자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저도 이제 드론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저희 주변에 있는 드론 산업 전문가분들과 저희가 그러면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강원도의 드론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 명칭이 이제 강원 드론 산업 협동조합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거기 이제 부이사장직을 맡고 있고, 앞으로 협동조합 간에 그러니까 저희 드론 협동조합 외에도 IT 관련된 협동조합, 또 소프트웨어 관련된 협동조합, 또 교육과 관련된 협동조합,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뭐 마을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많이 좀 접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회적 경제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품앗이라는 단어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양극화된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갖고 있는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말씀드린 노동, 육아, 교육, 뭐 환경 이런 문제들을 공적인 영역에서 못하는, 그러나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뭐 협동조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지금 강원도가 처해 있는 뭐 인구 감소라던가 지방 소멸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 강원도는 사실 지리적인 우리 환경을 좀 분석을 해보면 영동과 영서 그리고 이 지역적인 부분이 너무 넓게 네.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은 넓은데 그 속에 인구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은 띄엄띄엄 돼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런 환경을 저희가 강원도정에서 골고루 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풀뿌리 산업 그리고 풀뿌리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넓게 포진되어 있는 지역에서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인구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도민들이 같이 아이디어를 보태서 우리 사회적 경제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런 형태로 조직화돼서 우리 강원도의 경제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 도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올해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과 폭우로 인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우리가 단결해서 나간다고 하면 이 또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 역시 도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정치, 우리 강원도민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또 시청하시는 도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어야 제가 열심히 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강원도청 사회적 경제과에서도 우리 강원도의 관련 영역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과 함께 제가 나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인선된 도정 특보단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인물들 그리고 보다 젊은 인재들을 영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사회적 경제 5년을 이끌 4대 전략을 제시한 시점에서 새로 신설된 사회적 경제특보의 역할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김종곤 사회적 경제특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